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근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구사 제2편 수두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두시대는 고조선 시대를 뜻합니다. 고조선 시대의 종교, 정치, 사상, 문화를 알므로써 우리의 뿌리, 근본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목적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단군세기에 보면은 천하만사가 선제지하다. 천하의 모든 일이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명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민족, 지금 같은 이 세계화 시대에 무슨 민족이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복귀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이 과거에 붕괴가 되고 각 나라별로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같이 각 나라별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들이 나라를 세운 기준이 뭐였냐면, 근본이 뭐였냐면 민족별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뿌리 의식, 민족의식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영토가 없는 채로 이렇게 몇천 년을 떠돌아다녔어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근본이 바로 민족의식, 민족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더 중요한 건데요.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선족의 동래라고 하는 소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파미르고원, 몽고 사막이란 두 가지 설이 있다. 아직 시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고어로서 참고하면 왕의 성씨를 해라고 한 것은 태양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며, 왕호를 불구래라고 한 것은 태양의 빛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며, 천국을 환이라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장소로는 파미르고원 또는 몽고 사막이고, 그곳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국가를 환국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도, 환국이라는 것도 광명, 환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국호다라는 거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 이래로의 국가명도, 국호도 늘 이런 광명의 뜻을 취했습니다. 환은 환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배달은 밝은 땅이란 뜻이고요. 조선도 광명이란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도 마찬가지고요.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도 마찬가지고, 발해, 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진도 마찬가지로 동방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광명을 뜻하는 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도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이단이라고 바꿉니다. 아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단자인데요. 광명의 뜻을 취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민족의 역사는 광명을 숭상하는 광명사상에서 왔다라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동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데요. 대개 조선족이 최초의 서방 파미르고원 혹은 몽고 등지에서, 서방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나왔다. 그래서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이잖아요. 그래서 광명의 본원지가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으로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암산, 지금은 이제 백두산이라고 했는데요. 을 바라보고 명월이 출입하는 곳, 밝은 달이 출입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 부근의 땅을,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 그래서 조선도 고의 광명이란 뜻이다. 불암산도 밝다는 뜻이죠. 박달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밝은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뜻 또는 광명의 뜻에 대해서는 태백일사 황국본기에서 조대기를 인용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예풍 속의 광명을 숭상하여 태양을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다. 태양은 광명이 모인 곳으로 삼신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그 광명을 얻어 세상 일을 하면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여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함께 동산, 동쪽 산입니다. 에 올라 갓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절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서천으로 달려가 서쪽의 강이죠. 갓 떠오르는 달을 향해 절하였다. 그래서 광명 숭상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태양이 신이다. 그리고 하늘이 조상이다. 그래서 태양은 광명이 모인 곳으로 삼신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해서 태양 그 자체를 삼신상제로 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이 바로 신이고 그 방구대 안각하나 그런 데 보면 소용돌이 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자의 고호라고 하는데요. 이 광명의 출원처로서의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두는 신단이란 뜻으로 매년 5월과 10월에 수두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는데 한 사람을 뽑아서 제주를 삼아 수두의 중앙에 앉혀놓고 하나님 천신이라 부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다. 우리가 보통 남사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사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남사만입니다. 그러니까 북사만, 전사만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사만을 세운 게 바로 남사만입니다. 그래서 이 수두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소도인데요. 소도는 신단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매년 5월과 10월에 제사를 올렸다. 그래서 소도제천이라고 하죠. 소도제천이라고 하고 이 소도, 신성한 천재를 모시는 그곳을 이제 부여에서는 영고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매년 5월과 10월, 10월이 이제 상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10월로 했는데 이것은 당군조선 초기부터 이 10월을 상달로 했습니다. 당군에 대한 정의를 하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조선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느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해석을 신채호 선생님이 해놓은 것입니다. 사만사에서 보이는 소도는 수두를 음역한 것이다. 그래서 소도는 원래 수두다라는 겁니다. 신소도는 신수두의 음역이다. 진단 구변 국도에 나오는 진단의 진은 신의 음역이다. 그래서 원래는 신인데 진으로 이렇게 나중에 표기를 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단은 수두의 의역이다. 그래서 당군은 수두 하나님의 의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수두 하나님, 그러니까 소도에 모셨던 하나님이란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두는 곧 작은 단이며 신수두는 큰 단이니 하나의 수두에 하나의 당군이 있으므로 수두의 당군은 소당군이고 신수두의 당군은 대당군이다 라고 해서 사만관경제에서 진안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만 전체를 다스리는 대당군이 계신 곳이 진안, 쉽게 얘기하면 신한이라는 거죠. 자, 이 구변 도국에 대해서는 용비 어천가의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경이라는 분이 그 동강 제23호 1931년에 발간한 잡지에 이런 구변 도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이 동국의 역대 정도가 범구변기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호가 9번을 바뀐다라고 하는 비결이 이 신지비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 주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고 이 구변도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 역사가 9번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고조선 시대로 보면은 9번이 안 되죠. 9번이 안 되고요. 실제로는 황국 때부터 우리의 국통을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이 9번째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 부여, 고구려, 사국, 발해, 대진, 그러니까 후신라입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 해서 대한민국은 9번째 이렇게 바뀌는 국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9번이 바뀌고 나면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 뜻인데요. 이 구변도국에 대해서 뭐
이 김유경이라는 분은 후대인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후대의 누군가가 이것을 쓴 것이 아닌가, 첨삭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저는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지비사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지비사의 원문이 환단고기에 쓰여 있습니다. 서요사라고 해서 이제 쓰여 있는데요. 서요사의 원문에 보면은 이 구변도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지비사에 나와 있다는 구변도국은 또는 용비어천가 주석에 있는 내용은 후대에 쓰여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도의 주위에 금줄을 메어놓아 자빈의 출입을 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소도가 신성시되고 제천을 모신, 그리고 당군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입을 금했는데, 만약에 범죄인이 소도로 이렇게 들어가도 그걸 잡지 못했다는 거죠.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고. 근데 이 내용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이렇게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보면은 이 마리산 밑에, 그러니까 마리산에 올라가기 전에 천재암 궁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리산에서 천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준비하고 뭐 집기를 준비하고 하던 곳인데요. 이 천재암 궁지를 가기 전에 보면은 넓은 바위에 참성단 금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 곳이죠. 천재를 지내는 그런 헌간이나 어떤 집사나 이 준비하는 사람들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소도처럼 이렇게 출입을 금하는 그런 표식을 해놨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좀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쟁이나 혹 기타 큰 일 있으면 비록 5월이나 10월의 제사 때가 아니더라도 소를 잡아 수조에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큰일 있으면은 뭐 상시로 수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희생을 하는 게 바로 소고요. 소의 발굽으로서 제사를 지낸 후겠죠. 그 앞에서 기름을 점쳤다. 이거는 나라에 큰일이 있거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 기름을 점치는 이 전복을 하는데요. 이 전복을 할 때 이 소를 희생하고 그 소의 발굽이 벌어졌는가 혹은 이렇게 붙어 있는가를 보고서 이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건데, 이 내용은 은나라의 각골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발굽이 벌어지면 흉하다고 생각하였고 붙어 있으면 길하다고 여겼는데, 이것은 중국의 8개의 음액 양에게 기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8개의 음과 양의 괴가 나온 기원이 이제 소의 발굽을 보고 기름을 점쳤던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이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렇게 알려고, 계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군 조선의 정치 제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당군 왕검이 삼신오제의 신설로서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신설에 의하여 인간 세상 일반의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광경제, 그리고 사만오가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만오가가 삼신오제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조직이 삼신오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제도를 정할 때도 이 우주의 조직을 그대로, 하늘의 조직이죠. 하늘의 그런 이치를 그대로 인간 세상에 투영을 해서 당군 조선을 사만광경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신안과 말안, 불안에 세한을 세워서 대당군이 신안이 되고, 신안은 곧 대왕이니 말안과 불안은 곧 좌우의 양 부왕으로서 신안을 보좌하는 자이다. 그리고 삼경을 두어서 세한이 나뉘어 주재하였으며, 세한의 밑에 독가, 개가, 소가, 말가, 신가에 5가를 두고 오가입니다. 전국을 동서남북 중 5부를 나누어 다스리는 5지방 장관이 되고, 신가는 5가의 우두머리가 되며, 전시에는 5부의 인민으로서 중전 후 좌우의
5개군을 조직하여 신가가 중군 대원수가 되고 기타 4가가 전후 좌우에 4원수로 되어 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광경제의 핵심은 고조선을 세 한으로 나누었고 그 세 한의 중심에는 각각 대당군과 부당군이라고 하는 한이 계셨고 그리고 삼경을 두었다. 이 삼경의 밑에는 오가가 있고 전국은 오부로 나누어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여도 마찬가지로 이 오가가 있었죠. 고구려도 오부가 있었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로 오부가 있었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삼한이 있고 삼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노 같은 경우는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이 고조선에서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흉노도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하는 선우가 있고 좌연왕과 우연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연왕은 자연왕과 우연왕은 백제에도 좌연왕과 우연왕이 있었죠. 사만광경제는 뭐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지비사에서는 저울대, 저울주, 저울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울을 재는 것처럼 저울을 이렇게 물건을 놓고 이 추를 달고 이 무게를 잴 때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한이고 그다음에 저울추에 해당하는 것이 번한이고 저울판에 해당하는 것이 이 마한이다라고 해서 이 저울에 해당하는 것이 이 천추가 바로 북두 칠성입니다. 그래서 칠성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역사 문화의 핵심 코드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삼신 칠성 문화인데요. 이 사만도 삼신에서 온 거고 이 사만의 틀이 되는 이 저울이라고 하는 개념도 북두 칠성의 천추에서 온 겁니다. 저울에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한이 마한과 번한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균형을 잃거나 또는 이 서로 이렇게 분립을 해버리면은 이 사만 광경제가 무너지면서 고조선이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내용이 바로 신지비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김희재도 이 신지비사에 나온 내용처럼 고려도 삼경을 두어야만 대국이 되고 이 조국 70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큰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삼신이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이 있는 것처럼 땅에는 사만이 있어서 진한과 번한과 마한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는 삼진이 있어서 이 성명정이 있다. 그래서 이 삼신의 덕을 그대로 본받아서 땅에 삼한을 세우고 사람 몸속에 깃들어 있는 삼신의 덕성이 성명정이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 태일의 인간, 대안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고대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 삼신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오제입니다. 그래서 적청, 황, 백, 흑의 각 오제가 있고요. 또 이 오제가 또 오령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사만은 또 오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경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이 대자연의 자연 성령이라고 하죠. 다섯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오령 문화가 있습니다. 오령. 그래서 뭐 안동 하회마을에 갔을 때 제가 전 세계 뭐 탈박람회, 탈박물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탈박물관을 갔을 때 조금 놀란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탈들은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체계가 보이지가 않았는데 우리나라 탈은 옛날 탈 같은 경우에 이 오령에 맞춰서 오행에 맞춰가지고 적적, 백흥, 황의 그런 5색깔의 탈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참 이 탈도 어떤 우주 원리에 맞춰가지고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도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사중월이라고 합니다. 사중월. 2월과 5월과 8월과 11월에 임금께서 천신, 삼신상제죠. 오제에게
천재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에도 이런 고조선의 문화가 그대로 계승이 된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라고도 하고 후신라라고 이제 하는데요. 후신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제 문화, 삼신 오제 문화를 따라서 수도를 오경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이나 오부제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 고조선에서 이제 연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고조선 이전에 신시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단곡이나 상공유사를 보면은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개척의 역사를 이렇게 오실 때 300이죠. 풍백우사 운사와 오사를 거느렸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고조선의 삼신오제 문화는 사실은 신시 배달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이 신시 배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황구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조선도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신시 배달이 있었고, 신시 배달 말기에 각 왕검들이 이렇게 분립을 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통일한 것이 바로 단군조선이고 고조선이다. 그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고조선을 얘기할 땐 당연히 그 이전에 신시 배달을 알아야 되고, 신시 배달을 알려면 또 황국을 알아야만 그게 다 전체의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천부경 같은 경우도 환웅천왕이 천부와 인을 갖고 신시를 개척하시잖아요. 그러면 천부는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황국에서 온 거고, 치유천왕이 천부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중국 사서의 기록에 나오듯이 이 천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고, 이 우주 이치를 안다는 게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황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국을 모르면은 이 우리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 자체도 알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